코로나 이후의 세계. 제이슨 생커. 사장. 에너지의 미래. 재택근무가 에너지의 미래를 바꾼다. 화석연료와 에너지 수요는 일과 교육, 에너지의 미래와 맞물려 있고 장기적으로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에너지의 미래를 논할 때 전기차는 뜨거운 주제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전기 에너지의 발달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하고 있다. 세계의 부는 증가하고 있고 신흥시장의 중산층 확대로 석유를 원료로 하는 차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주요 석유 지역이 OECD에서 극동 및 기타 신흥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으로 소량의 원유를 수입하던 지역에 격변이 있었던 것처럼 신흥시장의 중산층 확대는 미래의 원유 수요의 불확실함을 가져올 것이다. 2020년대는 미국의 원유 생산과 정제 공장이 글로벌 원유 공급망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커지는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중국, 인도 및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재택근무 증가가 미칠 파장. 코로나19 팬데믹은 미래 전망에서 몇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중기적으로 가격 상승의 압박이 줄어들고 가격 하락 리스크는 가중될 것이다. 하지만 향후 10여 년간 훨씬 더 중요한 변화는 세계 인구와 부가 상당 수준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전망은 달라지지 않는다. 2020년 초부터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30가량 큰 폭으로 하락했다. 첫 번째 가격 하락은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의 둔화와 전 세계 제조업 상황과 일치했다. 두 번째 가격 하락은 OPEC 플러스의 공급 제약 협상이 결렬되고 사우디가 생산량 증가에 대응하고 나선 시점과 일치한다. 그리고 세 번째 가격 하락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전반적인 시장 심리와 일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령으로 단기적으로 모든 종류의 교통수단을 중단시키다시피 했다. 특히 휘발유와 항공유를 중심으로 사실상 연료 수요가 급락했다. 게다가 미국의 석유 생산은 높은 수준이다. 전국적인 폐쇄 조치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급감하면서 미국 전역의 생산 라인에 재고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쌓이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운송이 제한됨에 따라 원유 및 가공 제품에 대한 공급 과잉 형상이 지역적, 국가적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팬데믹 사태 이후 회복기에조차 석유 수요는 저조한 수준으로 밑돌 수 있고 가격 압박은 심해질 것이다. OPEC 플러스 내부에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두고 줄다리기까지 하는 불확실함이 더해지면서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에너지 문제는 점점 더 가시화될 것이다. 하지만 미래학자의 관점에서 재택근무가 중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사람이 재택근무에 동참하면 세계 원유 수요 및 가격 상승에 대한 압박이 완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전부터 예측했던 부분이다. 사실 10년 전 칼 퀸타닐라가 사회를 맡은 배럴을 넘어라는 CNBC 채널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다. 그 인터뷰가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데 당시 국제에너지 포럼 회의 참석차 멕시코 카군을 방문해 나는 해변 모래사장 위에 흰색 린네 정장을 입고 서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물론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것만은 아니지만 어쨌건 인터뷰는 원유 가격이 장기적으로 크게 하락할 위험성을 중심으로 그 잠재적인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로 진행됐다. 사람들이 종종 전기차를 원유 수요가 감소한 데 대한 주된 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인터뷰에서 한 가지 결정적인 부분을 짚어주었다. 재택근무가 석유 수요가 하락하는 리스크를 키우고 결과적으로 원유 가격 또한 떨어뜨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에너지 관점에서 재택근무를 파헤쳐보자.
재택근무를 하면 직장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설 필요가 없다. 그러니 운전할 필요가 없고 에어컨이나 히터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할 사무실이라는 공간마저 필요가 없어진다. 도표 4-1은 출퇴근 대신 재택근무하는 비율이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재택근무 분야의 성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이미 대두되었고 그러한 트렌드에 대해 저서 Jobs for Love치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다. 재택근무의 확산이 갖는 가치는 간단하다. 직장인들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지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고용주는 사무실 공간, 편의시설, 서류 용지 등의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고 직장인들은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으니 주차 공간도 필요가 없어진다. 전자상거래가 향후 수십 년간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면 재택근무 추세는 그러한 수요 증가에 제동을 거는 요인이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은 늘어날 것이다. 재택근무 급증에 팬데믹의 충격이 한몫하더라도 증가 추세는 팬데믹 이후에도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짚어보자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모두 주목받게 된 셈이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재택근무자는 일반적으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그 이상의 학위를 가진 경우도 비재택근무자에 비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 대학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보다 많은 이들이 재택근무에 필요한 기술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소비를 막는 요인. 앞으로 재택근무와 에너지 소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될까? 재택근무는 향후 10여 년간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 나는 이 같은 추세가 선진국 경제에서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차로 출퇴근하거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인력을 조종하는 것만으로도 기후변화나 지구 환경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택근무는 석유 연료에 대한 수요를 낮출 것이다. 또한 천연가스나 석탄의 발전에 대한 수요도 줄일 수 있다. 결국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대신 재택근무를 한다면 사무실 냉난방과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태양열, 풍력, 수력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는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천연가스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 날씨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 책이 인쇄소에 넘어갈 즈음이면 천연가스 재고량은 전년 대비 거의 80%의 수준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재고량은 팬데믹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재택근무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향후 에너지와 연료 소비 증가세를 억제하리라는 예측을 하지만 세계 인구 변화와 신흥시장의 세계부가 거대한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어 그에 따라 그 효과가 불확실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재택근무 확산은 미래의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하는 요인임은 분명하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당수 기업이 최대한 많은 노동자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조치를 했다. 많은 경우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일상이 될 전망이다. 보다시피 화석연료와 에너지 수요는 일과 교육, 에너지의 미래와 맞물려 있고 장기적으로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10장 공급망의 미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관건. 공급망의 붕괴는 전 세계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뿐만 아니라 생산 라인의 재고량이 줄어들면 공급망의 붕괴로 인한 부정적 여파가 심각해질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미국 내에서는 휴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신성식품이 마트마다 돈이 났다. 새롭게 다가온 이런 일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공급망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 여기서 공급망이란 미국 내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 원자재를 다루는 산업, 라스트 마일의 가제 등을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이후의 시기에도 공급망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먼저 미국 및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공급망의 붕괴는 전 세계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뿐만 아니라 생산 라인의 재고량이 줄어들면 공급망의 붕괴로 인한 부정적 여파가 심각해질 수 있다.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 재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공급망을 확대하는 것이 재난에 대처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오랫동안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의학용품과 의료기기들은 이제 구하기 힘든 물건이 돼버렸다. 의료 전문가들은 의료 인력들이 개인용 의료 보호구와 의료 장비들이 부족해 재사용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한다. 미래에는 의료 공급망이 어떤 영역보다도 그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고 의료 공급망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제정될 것이다. 세 번째는 미국 경제 내 공급망은 이제 모두가 잘 아는 영역이 돼버렸다. 1990년대나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경영학과에서는 공급망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공급망이라고 하면 경영진, 정치인, 지도자, 소비자까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주제가 되었다. 제품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제품이 나에게까지 전해지는지, 언제 제품이 도착하는지 같은 질문은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느슨하지만 공급망으로 연결되고 확장될 것이며 느슨하게 연결된 공급망에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품귀 현상을 일으킨 책찍 효과. 소비 급증으로 공급망이 충격을 받으면 공급 문제가 대두된다. 물류와 제품이 모든 공급망 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이른 시간에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 되었다. 공급에 미친 영향으로 생산자들은 생산 물량을 늘리는 데 힘썼다. 하지만 공급망을 거쳐 제품이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급증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급량을 늘렸지만 공급망 내 특정 지점에서 공급이 모여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공급 과잉이 나타나는 지점은 대개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마지막 단계였다. 간단히 말해 때로는 공급망이 더 이상 빠르게 진행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속도를 낼 수는 있겠지만 공급 과정에서 공급 과잉으로 정체되는 구간이 생기고 일반적으로 마지막 소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공급망 관리자들은 보통 이 같은 현상을 책찍 효과에 따른 결과라고 말한다. 책찍 효과란 손목을 아주 조금만 흔들어도 긴 책찍 끝에서 크고 시끄러운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책찍 효과의 위험성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공급망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신선식품, 위생용품, 의료기구, 개인용 의료보호구 같은 물품은 위기 시 급박히 필요할 일이 생긴다. 수요 급증만이 문제가 아니다. 공급 부족 역시 문제다. 말하자면 재고량이 적은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많은 기업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재고량을 낮춰왔지만 오늘날 이 전략은 독이 된 셈이다. 의료용품 공급망의 변화. 여름 재고를 유지하면서도 장거리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낮은 재고를 유지하면서 공급망이 멀리까지 닿는다면 재난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공급망이 이번 코로나19 패데믹에서 빛을 보고 있다. 향후 정책과 전략은 불확실한 공급망을 다각화하여 좀 더 튼튼한 재고량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의료용품 및 개인용 의료보호구의 생산, 보관, 보급 등에 관련하여 일정한 규제나 지시가 향후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의료용품 및 개인용 의료보호구의 공급망 전체를 새롭게 설계하기 위해 규제 조치나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로써 미국 국내나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또는
북미 자유협정 지역에서 관련 제품 생산이 원활해질 수 있다. 공급망의 거리를 좁히면 과거 공급망 내에 재고량이 낮은 수준을 보이는 위험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글로벌 공급망의 경우 유통거리, 이해 당사자의 수, 적용되는 규제 등으로 인해 국내 공급망보다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식당이 안고 있는 공급망 위험. 사람들은 미래의 식량 공급망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재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재평가는 호텔, 식당, 관광 등의 서비스업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식품 유통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 유통 체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나는 식당가로 들어가는 상업 유통망이고 다른 하나는 슈퍼마켓으로 들어가는 소비자 유통망이다. 외출 자제 조치를 비롯해 정책 변화와 규제 조치로 인해 사람들은 외출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식품을 주문해서 집에서 조리하여 먹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길어질수록 식단가가 겪는 어려움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파급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면 식품 공급망은 변모할 것이고 신성식품은 점차 상업 유통망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요컨대 상업용 식료품이 슈퍼마켓과 같은 소비자 유통망으로 공급의 흐름을 변화하여 이로 인해 식당이나 외식업계가 영업을 재개하려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식료품 공급망에 나타난 이 같은 변화는 단기적으로 한 가지 위험성을 제기한다. 일부 슈퍼마켓의 공급망 문제나 달걀, 우유, 치즈, 육류, 채소, 과일 같은 신선식품의 공급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가게 문을 다시 열길 바라는 식당은 회사 차원의 구조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급망이 꾸준히 변화하고 식료품의 최종 수요 원천이 바뀌면 식당가는 가게를 다시 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다. 결국 그들은 신선한 음식, 화장지, 식기세척액, 청소용품 및 기타 종이 제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공급망의 안정성. 경제의 안정성은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경제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위험이 생기고 나아가 잠재적으로 국가 안보에까지 위협이 된다. 다행히 미국의 경우 식량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상황이 좋지 못해 식량 수급에 차질이 생겨 허덕이기도 한다. 독일의 극작가 베를톨트 브레이트는 그의 작품 서푼 오페라에서 인생의 이치를 한 문장으로 표현했다. 일단 먹고 나야 도덕을 찾는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가 불러야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음식을 원활히 구할 수 없다면 경제는 통째로 흔들리고 만다.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는 와중에 국방부와의 합력할 일이 있었다. 나는 식량과 기본 물품에 대한 공급망이 일각에서 주장하는 만큼 안전하다는 희망 섞인 주장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다. 운 좋게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그렇지만 만일 식량이나 다른 기본 물품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어려워진다면 국가 전체의 안정성은 무너져 내릴 수 있다. 국가적인 수준의 안정성 위험이 나타날지 모른다. 다만 현재로서는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식량이 최우선이라면 그 다음은 의료기기, 의료장비, 개인용 의료보호구다. 앞서 말한 것처럼 향후 식량 공급망은 새로운 규제나 금융 혜택을 받게 될지 모른다. 필수 물품인 만큼 공급 부족은 심각한 영향을 가져오며 국가안보 전문가들 역시 이 점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